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또 새로운 학설도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학설도 나오고 그래서 또 우리가 아는 게 다시 한번 짚어봤을 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는 것도 짚어가고 또 새로운 반가운 소식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이렇게 하고서 제가 햇빛의 건강 효과에 대해서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어차피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알지만은 뉴스타트라 해가지고 영양, 햇빛, 운동, 공기 이런 걸로 지금 강의를 쭉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마무리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햇빛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행하면은 그만큼 아는 게 힘이 됩니다. 그게 힘으로 저한테 돌아와서 내가 어떤 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낫는데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햇빛이죠? 쨍쨍 내리쬐는 햇빛. 예.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까? 네. 이제 들립니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햇빛 지금 그림을 사실 우리 햇빛 직접 보는 거 너무 눈부시죠, 그렇죠? 예, 오래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울이시면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햇빛을 알고 또 간과했던 거를 다시 한번 공부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이게 그 볼리비아에는 우유니 사막이라 해가지고 끝도 없이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이런 사막처럼 그 소금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가면 이제 햇빛을 한 5분만 받아도 벌써 새카맣게 타버리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이용하면 약이고 잘못 이용하면은 안 좋은 결과도 있을 수가 있고. 자, 그래서 오늘 기본부터 조금씩 간단하게 제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시키고 증진시켜줄 뿐 아니라 질병 치료에도 효과 있는 영양제가 하늘에서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물처럼 우리가 생각해서 마셔야 되지도 않고 운동을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내가 땀 흘리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나가서 서 있으면 됩니다. 그냥 천연 치료제가 그냥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죽은 깨나 기미 이런 것을 걱정하느라고 햇빛을 멀리하면 하얀 피부나 그런 것들을 간직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생기는 질병 대부분은 건물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생기는 것이 요즘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햇빛을 보면은 우리가 공부를 조금 하겠습니다. 햇빛은 뭘까요? 태양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광선입니다. 근데 이 파장이 있어요. 우리 물결을 보면은 어떤 파도는 크게 이렇게 물결을 치고 어떤 거는 잔잔하게 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파장이 가장 긴 게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1mm 아시죠? 우리가 1cm가 있고 1cm를 10등분 하면은 1mm가 됩니다. 그 1mm짜리가 적외선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광선은 400에서 700 나노미리, 그러니까 그 1mm를 또 10등분, 그러니까 1000등분을 하는 거죠. 10mm, 그 1mm를 1000등분 한 거에서 450에서 780 정도, 그게 가시광선입니다. 그 다음에 자외선은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에서 200 정도, 그러니까 그 1mm를 1000개로 나눈 거에서 100에서 200 정도, 그 파장입니다. 그 파장이 자외선입니다. 저기 보면은 거기 UVB 해가지고 자외선 B입니다. 그게 자외선 B 빨간색 해놨죠. 그게 여러분들께서 보편적으로 아시는 비타민 D를 합성시켜주는 우리 햇빛입니다. 햇빛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보라 치는 그때 무지개가 나타났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런 바깥에 있는 물질도 사실 진짜 그 색이 아니라 파장으로 인해서 그 파장이 거기 닿아서 초록색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원래는 진짜 다 허상이라는 얘기죠. 그게 사실은. 그래서 그 파장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이고 무지개입니다. 그 다음 적외선은 여러분께서 가끔 물리치료할 때 이용하시는 열작용을 하죠. 그래서 적외선 치료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우리가 중염이라든가 결막염이라든가 또 다른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이게 적외선입니다. 자외선도 마냥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래 쓰면 나쁜 거지 짧게 잘 이용하면 우리의 치료용입니다.
보세요. 이게 가장 짧은 건데 자외선 B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비타민 D를 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그 햇빛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고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해 보면은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혈관 확장, 혈류 증가, 백혈구 활성화, 상처 치료, 살균 효과, 통증 완화, 비타민 D 형성, 세로토닌 분비, 면역력 강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대표적이고 중요한 거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요거 뇌를 왜 그려놨을까요? 요거 할머님인데 뇌 부분에 조각이 하나 없어졌죠? 네, 뭘까요? 네, 다음을 보겠습니다. 뇌 신경세포의 활성화를 햇빛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 이꼴 햇빛으로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보다 더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적인 것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 세로토닌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울하거나 우리가 잠 못 자는 것도 일부 이것과 연관이 있는데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거나 슬플 때 햇빛을 쐬러 합니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막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나가서 햇빛을 쬐면 조금 더 기분이 나아지는 걸 느끼시죠? 그게 햇빛의 작용입니다.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주고 우리 기분을 조금 좋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러느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엔돌핀이 생성되고 여러분 엔돌핀 다 아시죠? 엔돌핀은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고 아플 때 저절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거 엔돌핀은 우리 몸의 마약이죠, 그렇죠? 마약이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좋게 내 몸에서 생성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완화시켜주고요. 또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그래서 낮에 충분한 햇빛을 오전 중에 충분한 햇빛을 쐬면은 14시간 뒤에 햇빛이 몸 안에서 멜라토닌으로 14시간 뒤에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수면 때문에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은 햇빛을 이왕 쐬시려면은 10시쯤 쐬가지고 우리가 12시 때 분비되면서 우리 수면 유지가 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애워두셔요. 그러면 우리가 좀 아는 척도 할 수 있고 좀 내 몸 내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는 수면 때문에 햇빛을 더더욱 쐬야 된다. 그런데 오후 3시에 가서 쐬면은 큰 도움이 안 되겠죠. 깰 때 그냥 멜라토닌이 생성될 거니까. 아까 그리고 뇌 그림을 그렸던 거는 뇌의 인지 우리가 좀 깜빡깜빡거리거나 자꾸 이게 내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가끔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진짜 걱정되죠. 연세가 드시면서 내가 치매가 또 오는 거 아닌가 이거 여기저기서 오는 분들도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만 잘 쐬도 반은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우리가 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412명을 5년에 걸쳐서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상이 여러분 30에서 100인 건 아시죠? 30에서 100이 정상입니다. 비타민 D가. 근데 이제 결핍이 심한 그룹 10 이하인 분들과 정상은 아니지만 20 이상인 분들을 5년간에 걸쳐서 412명을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뒤에 다시 봤더니 치매나 경도의 인지장애가 있는 분이 부족한 분이 2배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그 그룹을 그렇게도 했는데 이제 2010년에 이제 검사를 시작할 때 그 412명한테 여러분들 그 MMS라고 해가지고 그 인지장애 65세 이상 분들은 6개월마다 이 병원에서 시행합니다. 우리가 계시는 분들은 그 인지장애 검사를 하면은 대부분 제가 결과 나온 거 쭉 지금 한 1년 넘게 가까이 보면은 낮아봤자 28, 29입니다. 30이 최고점이고요. 27 이하를 못 봤는데 412명 중에서 27 이하인 사람을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서 관리를 하면서 5년 뒤에 결과를 봤더니 낮았던 분인데 비타민 D가 또 거기다가 왜냐하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피검사를 계속 했겠죠. 비타민 D까지 낮았던 분은 다른 분보다 4.5배, 4배, 5배 이상 치매가 오는 확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햇빛에 나가서 10분, 20분만 서 계시면은 그거를 반 이상, 그 다음에 4배 이상 감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그 아까 어르신 노인분들 계시는 대로 조각이 기억이 사라지는 게 심해고, 그다음 이제 뇌세포에서 우리 그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게 거기 세로토닌, 멜라닌 다 그런 것들이 뇌에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비타민 D를 제외하고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다음 뼈가 나왔죠.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아는 햇빛은 비타민 D를 생성한다. 그거 조금은 우리가 듣고 가겠습니다. 보면은 비타민 D가 이제 그 햇빛이 뼈 건강과 심혈관과 암 예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 합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따가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심혈관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동맥이 있고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혈관 있지 않습니까? 모세혈관까지 다 하면은 그거를 일렬로 나열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구 2바퀴 반을 돈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혈관 말고 아주 그냥 여기에 갖가지 모세혈관까지 다 합한 그 길이를 하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돈다는 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혈관 안쪽에, 그런데 그 혈관은 무조건 두 편으로 나눕니다. 동맥이냐 정맥이냐. 피가 나가면은 동맥, 피가 돌아오면은 정맥인 겁니다. 피가 나가는 그 동맥 안쪽에서 산화질소라는 그런 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산화질소는 뭘 하느냐? 탄력, 혈관을 넓혀주면서 자꾸 좁아지려는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헬스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막 이러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산화질소라는 알약을 아예 사서 먹습니다. 단백질과 산화질소를 먹으면서 근육을 막 갑자기 키웁니다. 왜냐하면 혈관이 튼튼해야 되니까.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햇빛만 잘 봐도 우리가 그리고 몸에서 산화질소가 10에서 15초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혈관이 막혀버리고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미세하고 항상 나오는 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도 햇빛을 받으면은 오히려 역으로 산화질소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죠. 혈관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한 심장질환, 심장마비와 뇌졸중 같은 것도 낮아지고, 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햇빛이 부족하면 심근경색이나 반상동맥질환 같은 그런 것들에 걸릴 가능성이 3배가 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햇빛이 이것저것 발넓게 작용한다는 것을 조금씩 머리에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여기 특히 유방암, 대장암, 방광암을 예방한다고 했죠. 다른 암을 예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제가 이 3가지를 했느냐? 연구 결과, 저는 이제 어쨌든 의사니까 과학자가 아니니까 그러면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돼요. 허황되게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논문 발표된 것들이 유방암과 대장암과 방광암을 비타민 D 햇빛과 연관시켜서 했더니 결과가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특히 유방암, 대장암, 방광암 예방이 있는 거를 과학적으로 나타난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연구된 자료를 보면은 세브란스 우리나라 세브란스 연구팀에서 유방암 환자 3,000명과 일반 여성 17,000명을 조사를 했는데 혈액 속에 이제 왜 비타민 D냐면 햇빛 쐰거가 비타민 D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피 검사로 햇빛을 얼만큼 쐈는지 검사할 수 있는 건 비타민 D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비타민 D를 이제 검사를 하는 건데 비타민 D 농도를 측정해서 비교 분석했더니 비타민 D가 부족한 여성이 유방암 발병 가능성이 27% 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장암은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비타민 D가 농도가 높은 집단을 평균을 이제 우리가 원래 정상이 30에서 100인데 거기는 비타민 D가 높은 집단을 40 이상인 사람으로 잡았고요. 비타민 D가 적은 집단은 16 이하인 집단을 2집단으로 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대장병 발병 위험이 높은 40 이상이었던 그 집단이 46%나 적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그 결과가 유의하다는 거, 그러니까 주목을 좀 받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방광암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연구했습니다. 영국 워릭대학 연구팀이 했는데 여기는 이제 방광암 연구를 7개나 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걸 보면은 우리가 방광 이렇게 줄어져 있다가
콩팥에서 이제 필요 없는 거를 내보면 방광이 이렇게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내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안에 이 막 같은 그런 막입니다. 근데 이제 방광 그 막이라는 얘기죠. 그 방광막을 형성하고 있는 세포들이 비타민 D를 주입하니까 막 활성해가지고 활성화된다는 거는 우리가 지금 여기를 다쳤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 누워 있으면 이게 피가 멈추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면역 체계라든가 우리 지혈 체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다쳤으니까 활성화시켜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막는 게 이제 활성화, 어떤 움직임을, 그래서 방광암이라든가 방광으로 어떤 염증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 햇빛이나 비타민 D 이제 그 수치를 검사를 해야 되니까 비타민 D가 방광막을 막 활성화시켜서 나쁜 것들을 몰아내고 깨끗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를 직접 이제 실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낮으면은 방광에 있는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세포가 왔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타민 D를 주입하니까 적절하게 대응해가지고 그 나쁜 것들을 빨리 쓸어내는 그런 결과를 조합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이나 방광암은 연구 결과에서도 굉장히 그 예방하는 게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청색광선, 요걸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청색광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청색광선 들어보신 분?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저기 뭐지? 안경을 쓰거나 핸드폰을 이렇게 가까이서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안경을 특히 쓰는 사람들, 저도 안경을 쓰기 때문에 저는 작년 재작년에 이 안경을 맞춘 건데 갔더니 청색광선 때문에 이 청색광선 보호막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눈 때문에.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 앞에서 한 10시간을 항상 일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청색광선 여기 코팅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색광선이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청색광선은 그 길이가 454나노미터입니다. 그러면 대강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인지 아실 거예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색광선은 인체 면역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T세포 여러분 T세포는 아시죠? T세포는 뭐 여기저기서 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세포를 활성화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타운 대학 부속병원에 근무하는 제라드 아헌이라는 교수팀은 햇빛은 비타민 D 생성과는 전혀 다른, 틀립니다. 비타민 D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타민 D 생성과는 전혀 다른 경로로 직접적으로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나타났다. 네, 그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거 반가운 소식입니다. 햇빛 속에 청색광선이 인체의 면역 기능의 핵심 역할을 하는 T세포를 아까 활성화가 뭔지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병정들이 이렇게 있어서 와도 병들이 막 와요. 내가 막 이렇게 치워갖고 싸우지 않으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내가 나쁜 것들이 왔을 때 내가 막 움직여서 얘를 싸워야지. 그게 T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아닙니다. 얘가 움직여야 됩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나쁜 게 오면 싸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활성화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활성화를 시켜서 면역력을 높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사람과 쥐에 피해서 T세포를 추출했습니다. T세포를 추출해가지고 아주 작은 용량의 청색광선을 쐬었습니다. 쐬주자마자 T세포에서 여러분들 이제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과산화수소라고 해가지고 우리 소독약, 부글부글 끓는 소독약 아시죠? 예. 예. 그게 이제 뭐 소독 역할을 하지만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T세포가 했을 때 과산화수소가 스위치 역할을 해요. 과산화수소가 부글부글 하면은 뭐냐면은 야 너네 빨리 움직여 하고 막 소리치는 겁니다. 과산화수소가. 그래서 우리 몸에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 움직임을 보는 게 얘가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하는 게 과산화수소가 나타나면은 T세포한테 다 자극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얘네들이 막 움직이겠죠. 그래서 보면은 T세포 속에서 과산화수소가 합성이 일어났고요. 그 과산화수소는 T세포의 이동과 관련해서 신호 전달을 하는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하는 거를
받고 T세포의 움직임도 막 활발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세균 등 어떤 침입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죽이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T세포를 비롯한 면역 관련 세포들이 감염 부위로 출동하는 겁니다. 여기 뭐 나쁜 게 찢어졌거나 몸 안에서 어떤 뭐 암이 생겼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내게 아니니까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신호를 야 너네 움직여 하는 게 거기서 과산화수소인데 그 과산화수소는 T세포 속에서 직접 나오는 과산화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얘네들이 움직이는구나, 얘네들이 지금 싸우러 가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할 때 보이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해서 이때 백혈구가 분비하는 백혈구 T세포, 그러니까 백혈구 안에 T세포가 분비하는 과산화수소가 출동하고 신호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가 막 분비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청색광선이 T세포를 자극해서 과산화수소가 나와가지고 얘네한테 막 움직이라고 명령을 하는 걸 봤던 겁니다. 그러면 T세포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팀은 청색광선은 그래서 이게 지금 했는데 이걸 잘 보십시오. 연구팀은 청색광선은 피부의 가장 바깥인 표피, 저기 바깥 털 있고 저기 뭐지? 고기 층 밑에까지 이렇게 뾰족뾰족 있는 그거까지가 표피인 거 보이시죠? 표피. 청색광선은 피부의 가장 바깥면인 표피를 지나 진피까지. 진피는 그 밑에 지방하고 표피 중간이 진피입니다. 그 진피까지 도달하는데 진피 속에 T세포가 있습니다. 그 T세포는 몸 전체를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표피에 있거나 털에 있거나 지방에 쌓여있는 것은 몸 전체를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피에 있는 것은 얘네들이 그 안에서 다 몸 전체를 다 휘감으면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기네가. 그래서 T세포를 움직이게 해서 몸 전체를 다니면서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피부로 봤을 때 피부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입니다. 심장보다 크고 피부를 다 면을 합해보세요. 간보다 크고 소장보다 크고 대장보다 크고 피부가 가장 큰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기관이며 피부 속의 T세포의 양은 혈액 속의 T세포 양보다 2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혈액만 알고 있었죠, 그렇죠? 피부 속에 T세포가 2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왜 이용을 못합니까? 이용을 해야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피 속에 있는 T세포도 굉장히 직접적으로 중요하지만 우리가 진피 속에 있는 T세포도 우리가 이용해가지고 햇빛에 있는 청색광선이 일단 지금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청색광선이 T세포구를 활성화시키고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T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거는 얘가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 몸에 도움을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피부 속의 T세포는 혈액보다 2배가 많다는 거. 그래서 햇빛 속에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것들은 좋은 점을 말씀드린 거고 햇빛 속의 자외선은 사실 여러모로 건강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 좋은 점도 있죠. 직접적으로 눈에 쬐면은 망막이나 백내장이 올 수 있고 또 피부에 너무 오래 노출하면은 잡티라든가 기미라든가 또 너무 오래 쐬면은 잘못 쐬면은 기름기를 많이 먹은 상태에서 오래 쐬면은 그것도 피부암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우리가 잘 이용하면은 가장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청색광선에 제가 좋은 점은 지금 말씀드렸지만 청색광선의 나쁜 점은 뭐냐면요. 이 컴퓨터 화면이나 오래 보면은 컴퓨터 화면이나 우리 핸드폰 있지 않습니까? 청색광선이 나오는데 그게 어디에 오겠습니까? 눈에 오죠. 그게 오래 보면은 눈에 안 좋은 망막이나 백내장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컴퓨터나 그런 핸드폰을 굉장히 오래 보는 분들은 이 안경을 쓰고 보안경 같이 해서 청색 코팅 그 광선 차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절하게 몸으로 받는 거는 어느 정도 괜찮지만 눈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제가 뒤에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우리 이제 한 달 전에 제가 저녁 당직을 할 때 보면은 어두운 데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어두운 데서 청색 그 핸드폰을 보시면은 더 많은 양이 이게 눈으로 들어옵니다.
뭐 1시간, 2시간 자주 보시는 게 아니니까 1시간, 2시간 길게 보셔야 될 때는 좀 밝은 곳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게 내 눈으로 많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제 보시는 분만 또 오랫동안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그렇게 주의를 해서 알고 우리가 이용을 하면은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 햇빛은 비타민 D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청색광선도 말씀드렸고 뇌인지장, 뇌 기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림을 아까 했던 거는 그림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뇌, 그 다음에 뼈, 그렇죠? 햇빛, 그 다음에 청색광선, 이렇게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기억하시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비타민 D는 칼슘과 인을 흡수해서 뼈 형성 유지에 가장 중요하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 우리가 뼈, 이제 성인들은 이 대퇴골 이 골수에서 우리 피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가 매일매일 요만큼씩 만들어지고 3, 4개월 뒤에는 그 피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라지면은 오늘 만들어진 게 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질 개선이나 이런 거, 뭐 약 같은 거 먹을 때도 보통 3, 4개월 뒤가 돼야지 몸이 한번 다 바뀌는 겁니다. 피가. 그래서 꾸준하게 잘 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 이 피 안에 모든 면역세포와 모든 뭐 산소, 영양분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제가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 얘기할 때, 뭐 여기 김수봉이 계시지만은 이 집에 비가 막 새고 바람이 막 불고 하면은 우리가 피입니다. 지금 피예요. 바람이 불고 하면은 우리가 여기서 밤에 잘 자고 다음날 아침 좋게 힘차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 자는데, 그렇죠? 네, 이왕이면은 다 막아가지고 튼튼하게 만들어서 푹 잘 잘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줘야죠, 그렇죠? 그게 바로 가장 비타민 D입니다. 기본이 잘 돼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기서 우리가 뭐 좋게 해도 그것에 대한 그 100%의 그 효과를 거둬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암 치료의 3대 요건에 항상 들어가죠. 결국은 피가 뭐 이제 아까 T세포가 뭐 피부에 많다고 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또 피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피가 다 모든 것들 면역기관을 나르고 치우고 영양분을 주고 산소를 주고 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하고 뼈를 생성하는 직접적인 그 기관을 보호하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비타민 D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 피가 건강한 피가 나오죠. 이왕이면은 건강하고 튼튼한 피가 나와서 우리 몸하고 싸워야지 그만큼 여러분들이 비싼 돈 주고 하는 항암이라든가 여기서 맞는 좋은 것들의 효과를 그만큼 충분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햇빛을 쐬면은 우리 피부 세포에 딱 비타민 D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7 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라는 그 피부 세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햇빛에서 오는 그 아까 자외선 B라는 것과 만나가지고 뭐 이제 비타민 D 형태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자외선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전 비타민 D가 아니라 그 앞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비타민 D가 여기 있으면은 요게 요렇게 되고 요게 요렇게 되고 요게 요렇게 된다 했을 때 그 앞 상태 프리 비타민 D3가 되는 거고요. 프리 비타민 D3 절반, 흡수된 프리 비타민 D3 절반 정도가 1시간이나 2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비타민 D3로 변합니다. 흡수된 다음에 1-2시간 지나면 전부 다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비타민 D3가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D3가 간으로 갑니다. 간으로 가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는 효소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비타민 D3가 간으로 가서 25 하이드로 비타민 B라는 형태로 이제 체내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내가 지금 비타민 D가 필요해 하면은 어디로 가느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비타민 D가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비타민 D가 활성화돼야지 어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활성화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간으로 가서 저장 형태로 있는데 그 저장은 어디에 하느냐? 체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얼마까지 저장할 수 있느냐? 3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3개월까지. 오늘 내가 비타민 D를 해서 얘를 필요해서 오늘 다 사용했으면은 없지만은 조금 남게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좀 남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타민 D3가 남았으니까 좀 저장해놔야죠. 저축해놔야죠. 그 체세포에 가서 비타민 3가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또 이제 내가 필요하면 또 오늘 내가 요즘 장마철이니까 한 4, 5일 내가 햇빛을 못 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 저장인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얘가 나와서 콩팥으로 갑니다. 콩팥으로 가서 비타민 D의 활성 형태, 제가 활성 계속했죠. 활성 형태인 1, 25 하이드로 비타민 D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몸에서 활성한, 이용되는 그런 비타민 D가 되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조금 이제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자, 어떤 이유로, 물론 우리가 햇빛을 매일 쐬면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식품이나 보충제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저도 검사하니까 좀 낮아가지고 저도 주사 한 대 맞았습니다. 저도 좀 게을러가지고. 예. 그래서 식품 보충제로 하면은 소장에서 이제 비타민 D가 흡수가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간에 가서 체내에 저장을 할까 활용할까 간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남으면은 체세포로 가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꺼내 쓰는데, 오늘 내가 잉여가 남아가지고 저장된 비타민 D는 3개월까지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모자라면은 다 뺐으니까 뭐 3개월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서 콩팥으로 갑니다. 그래서 콩팥에서 1과 25 하이드로 비타민 D라는 활성 형태입니다. 그게 활성 형태가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가서 이용이 되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햇빛을 쐬면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죠? 7 하이드로 콜레스테롤에서 그 세포가 딱 피부에 기다리고 있다가 걔랑 딱 만나가지고 간으로 가서 25 하이드로 비타민 D3로 변해가지고 그 다음에 남으면은 체세포, 모자라면은 콩팥으로 가서 활성화돼가지고 우리 필요한 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뇌기능, 뼈, 심혈관, 뭐 그런 기능, 청색광선 세 가지. 그렇지만 우리가 또 이제 눈으로 보이고 직접 활용하려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햇빛을 적절히 쐬는 원칙을 보면은 왜 4월에서 11월이냐면은 우리나라가 여름에 이 우리나라 위치가 이렇게 적도 쪽으로 좀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는 거고요. 겨울에는 그러니까 이 위도가 조금 세워집니다. 그래서 참 미세하죠. 그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여름과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햇빛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그 자외선 B와 각종 그 햇빛들이 우리 몸에 쓰일 수 있게 가장 나오는 때가 4월에서 11월입니다. 사실 12월에서 3월까지는 그 자외선 아까 B라고 했죠. 그 B가 우리 몸에 거의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도달을 못합니다. 위치상.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적절히 쏘이는 원칙에 12월에 3월 해놓은 거는 뭐 청색광선이라든가 다른 뇌기능 좋죠. 그 다음에 우울증, 멜라토닌, 세로토닌 생성 이런 것들을 또 효과를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4월에서 11월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햇빛을 쐬시고 12월에서 3월은 소극적으로라도 간간히 쐬시는 것을 권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4월에서 11월 그 광선들을 쐬야지만 우리가 비타민 D를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그 전거나 그 이후거는 거의 우리가 자외선 B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자, 아까 수면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된다. 그럼 몇 시에 해야 될까요? 10시. 예, 10시쯤은 해야지 그래도 수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차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지금 있긴 있는데 잘 보이진 않죠? 피부 유형, 6가지 피부 유형에 따라서 햇빛 쏘는 시간이 틀립니다. 근데 이거 너무 복잡합니다. 제가 읽어도 복잡하거든요. 제가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가 너무 하얘가지고 햇빛에 15분, 20분만 있어도 빨개지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자, 내가 피부를 일단은 팔만 햇빛을 쐈어요. 그런데 분홍색으로 싹 변해요. 그게 30분이었어요. 그럼 그분은 그 30분의 반인 15분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아주 얼굴이 구릿빛으로 그냥 까맣고 저기 선생님 앉아 계시네. 아까 햇빛 많이 쐬신다고 아까 제가 들었던 분인데 네. 그런 분들은 조금 오래 계셔야 됩니다. 나는 햇빛을 쐈더니 1시간 돼야지 약간 벌게지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30분은 쐬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 아까 세븐 하이드로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그 자외선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축적할 수 있는 저장할 수 있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피부를 조금 셌을 때, 그러니까 그 적절한 곳을 찾으셔야지 많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하면은 독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개인차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10분에서 15분, 20분 그 사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본인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 제가 작년에 제 환자 2층 환자였어요. 좋다 그러니까 여기 허벅지까지 걷고요. 1시간을 하셔가지고 여기 수포가 다 생겨가지고 화상님을 하셔서 제가 너무 속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그러는데 여기 오시면 진짜 좋지 않습니까? 공기도 그렇고 뭐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셔서 이까지 다 걷고 하셔가지고 여기 수포 이렇게 다 생겨서 제가 한 보름에서 한 달 가까이 치료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시면은 햇빛 얘기, 비타민 D 얘기할 때 항상 오늘 환자분한테 그럽니다.